미국 연준의장이 오늘 밤 연설 한 방에 리플 XRP 시세가 출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파월 의장 연설을 시작으로서 화요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수요일은 FOMC 회의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목요일날 미국 연준의 1.5조 달러 유동성 공급설과 더불어서 금요일에는 시장 심리 지표 공개까지도 이번 주 정말 숨 돌릴 틈 없는 빅 이벤트가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벌써부터 시장 투자자들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XRP 홀더분들에게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D-Day로서 꼽히고 있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길래 다들 이렇게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걸까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까, 돈을 또 얼마나 풀까, 이런 단순한 궁금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하게 하루 이틀의 등락을 넘어서는 숨은 층위의 판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중앙은행 한마디에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민감해졌을까요?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의 본질적인 맥락부터 짚어보자면은, 사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유동성 조치는 오래전부터 모든 자산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를 잠깐 돌아볼까요? 지난 2020년 팬데믹 코로나 충격에 연준이 전례 없는 헬리콥터 돈풀기에 나섰을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달러 아래에서 6만 달러까지 단숨에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풍부해져 버린 달러가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간 결과였죠. 반대로 2022년부터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재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다시 긴 겨울을 맞았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같은 주요 코인들도 한때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반납하면서 혹한기를 견딘 바가 있었고, 결국에 유동성, 즉 돈의 흐름이 크립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미국만 돈을 푸는 게 아니죠. 최근 일본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외치면서 약 17조엔 미화로 1,100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전기세, 유류세 깎아주면서 현금 지원 뿌리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이런 대대적인 플랜을 곧 확정할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본도 돈 보따리 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돈을 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흐르게 될 거고,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은 수익을 쫓아서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가상자산까지 밀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나 일본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시장입니다. 일본은 대형 금융그룹 SBI 홀딩스 측에서는 리플과 합작으로 SBI 리플 아시아를 설립해왔고, 수십 개 일본은행들이 리플의 송금 네트워크를 테스트해왔습니다. 금융규제도 비교적 명확해가지고 리플이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일본에서 유통하기 위한 제휴도 이루어졌죠. 이런 배경들 때문에 일본의 경기 부양책은 단순하게 엔화 약세라거나 일본 증시 호재에 그치지 않았고요. 리플과 XRP에 대한 제도권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와주고 있죠. 이번 한 주 쏟아질 거시 뉴스들의 밑바닥에는 이런 유동성의 귀환이라는 이 공통적인 전 세계 키워드가 깔려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곧 가상자산 시장 전체, 특히 XRP 같은 주요 코인에 새로운 변곡점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투자자라면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변동성은 최소화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 돈은 벌고 싶은데 큰 손실의 고통은 피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욕구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세상에 그런 무통 수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볼까요? 평균적으로 연 4% 안팎의 임대 수익을 얻습니다. 여기에 집값이 매년 3% 정도씩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약 7% 내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지는 않지만 월세 받으면서 꾸준히 가는 대신에 큰 폭의 시세 급등을 바라기는 어렵겠죠. 반면에 주식시장, 특히 미국 S&P 500 지수의 역사를 보면 대략 연 10에서 11% 정도의 복리 수익을 내왔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서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을 일상처럼 겪어야 됐었어요. 실제로 S&P 500 같은 경우는 1에서 2년에 한 번쯤은 10% 넘게 하락하는 조정을 보여왔었고, 몇 년에 한 번씩은 금융위기라거나 팬데믹 때처럼 30에서 50% 폭락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주식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바가 있었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이야말로 수익과 변동성 모두 국단의 선 자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50% 정도에 달했다는 분석도 있었고, 이 처음 듣는 분은 한 해의 절반이나 상승한다고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절반 이상 폭락한 해도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2018년에는 마이너스 73%, 2022년에는 마이너스 65%라는 처참한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XRP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몇 배씩 상승하지만 한번 겨울이 오면 얄짤없이 반토막, 심하면 3분의 1 토막이 나는 변동성을 피할 수가 없었죠.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요, 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의 크기, 즉 변동성 허용치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그 놀이기구의 급격한 상하운동을 버티지 못하시면요, 중간에 뛰쳐내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실제로 이게 투자업계에서는 이런 우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도 고객 자산이 50% 폭락하면 바로 해고당한다고요. 이 설령 그 폭락이 이전에 자산의 3배 불려준 이후에 찾아온 조정이다라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손실이 눈에 안 보이면은 고객은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산 관리사는 고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70% 비중으로서 담자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체의 1에서 5% 정도만 암호화폐에 넣더라도요 상당히 진취적인 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전히 수학적으로만 본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지난 수년간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 비중을 높게 가져갈수록 장기 수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멕시코의 억만장자 리카르도 살리나스처럼 본인 자산 70%를 비트코인에 넣어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필수라면서 법정 앞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베팅했었죠. 물론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예시지만요. 이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과감한 베팅 자체가 오히려 최적에 가까운 결과를 내왔다는 이런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런 긴 호흡 동안에 이 가슴을 졸이게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야 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변동성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결국에 투자 성패를 좌우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힘은 그 자산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확신하는지 여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의 기업 그리고 산업적 측면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 주에 핫 이슈의 중심에 리플 XRP를 세운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글로벌 은행 간의 송금을 혁신하겠다라면서 출발한 프로젝트인데요. 다소 보수적인 기존 금융권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기업과 제도권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큰 코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리플의 입지는 상당히 탄탄해요. 이 일본 최대 금융그룹 중에 하나인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리플사랑 긴밀히 협력을 해왔었고 일본 은행 연합을 이끌면서 리플넷이라는 이 블록체인 결제방 실험에도 앞장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XRP를 실제 송금에 활용하는 이 파일럿까지도 일부 진행이 됐었죠. 일본 금융청의 비교적 명확한 가이드라인 덕분에 일본에서는 XRP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해서 기업들이 활용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사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을 하면서 일본 시장 공략까지도 선언을 했어요. SBI 자회사인 SBI 그룹의 자회사 SBI VC 트레이드랑 손을 잡고 내년 초에 RLUSD를 일본에 유통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은행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규제된 코인을 제공을 함으로써 일본의 전통 금융과 암호 금융을 연결하는 이 교두보가 되겠다는 전략이겠죠. 일본 정부의 부양책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요. 이런 리플의 사업 확장에도 순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일본 은행들이 유동성을 활용해서 디지털 혁신 투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고 그중에 리플 기술이나 XRP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일본이 돈을 풀면 XRP가 웃는다라는 시나리오가 성립하는 거죠. 이미 일본 내에서는요. 올해 말까지 80% 은행이 리플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요. 물론 현실화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XRP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의 행보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쯤에서 투자자 관점의 실전 인사이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라면 이번 주 일련의 이벤트를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먼저 온체인 데이터랑 큰 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이 37만 5천 BTC 이상을 조용히 사모았다.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신규 유통되는 코인의 4배에 가까운 물량을 기관과 부자들이 쓸어 담은 셈이죠. 반면에 개미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노리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연준의 정책 전환과 유동성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다음 상승장을 미리 대비하는 거겠죠. 역사적으로 큰 돈은 이런 전환점을 기회로 삼아왔었고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연준이 정말로 돈줄을 풀기 시작한다면 기관들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XRP 같은 디지털 자산에 몰려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고래들이 조용히 매집하는 것은 일종의 선행 신호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제 가설이 맞는지 검증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인 뒤에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고요. XRP도 소송 이슈를 털고 한때 급등세를 탄 바가 있습니다. 거시 환경이 완화될 때마다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는 이런 현상들은 반복이 되어 왔었고 지금은 크립토에 대한 비중을 조금 높게 가져가도 될 타이밍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중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판단이고 단기 변동성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장이 온다. 추가로 담을 여력도 남겨두셔야지 마음이 편하겠죠. 제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 파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연준이 돈을 풀 거란 큰 흐름은 이미 시작이 되더라는 거. 그렇다면 결국에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희소한 자산의 가치는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는 비트코인 그리고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XRP 리플 같은 이런 것들에 좀 더 베팅하는 게 맞을 거라는 거.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10에서 20% 출렁에 각오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데이터로 근거를 쌓고 가설을 세우고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하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이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게 이것이 실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이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요. 이번 주 쏟아질 뉴스들을 하나로 꿰뚫는 흐름이 바로 정책 전환과 유동성 확대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연준이 방향키를 틀 때 이 시장은 새로운 트렌드에 진입하곤 했어요. 만약에 수요일 FOMC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또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경기 부양 기조를 시사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완연한 추세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투자 매력은 줄어들 거고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돈이 흘러가겠죠. 2020년대 초반 우리는 그 돈이 기술자랑 비트코인으로 쏠리면서 거품 같던 상승을 만든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도 커졌고 규제 장치도 마련돼서 예전만큼의 광란의 불장이 재현될 거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고 돈의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동성이 늘어나면요. 자산시장의 온도계는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XRP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통시장보다 반응이 빠르고 증폭되는 경향이 강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발 호재처럼 산업에 대한 실제 사용과 제도권 채택까지 겹친다? XRP 같은 자산에는 이 중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은행들의 XRP 도입이 현실화되고 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과거랑은 다르게 썰물 때 사라지는 유동성 잔치가 아니라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상승장으로 질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으로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시장이 기대하는 완화 기조가 실망으로 돌아설 경우 단기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랑은 다르게 매파적 뉘앙스를 보인다? 실망 매물에 코인 시장도 출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동성이 풀려도 그런 것들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럼 연준이 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금리 인상하겠죠. 이런 리스크 있습니다. 이 결국에 투자에 100% 확실할 길은 없는 거고 확률 높은 시나리오에 베팅하되 항상 반대 상황에 대한 대비체를 함께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개인 투자자의 대응 전략 측면에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같이 이 뉴스 홍수가 올 때는 특히나 그래요. 정보가 넘치면 판단이 복잡해지고요. 남들이 들썩이면 나도 덩달아 불안해지죠. 하지만 처음에 세운 원칙이 뚜렷하시다면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거야. 당장 반토막이 나도 추가 매수할 여유 자금과 멘탈이 있어. 이렇게 강력한 확신에 선 사람은 오히려 가격이 출렁일 때 기회를 잡습니다. 반대로 그런 준비 없이 욕심만 앞섰다면 작은 조정에도 잠을 못 이루고 결국 바닥에서 손절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 투자의 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로 행운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거.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중력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모두가 달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의 중력을 견디는 사람만이 달에 착륙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일단은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더 어려워질수록 지금 내 멘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 가장 큰 투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더 복잡하고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 비관이 아니고 현실이로 이거는 비관이 아니라 현실이고 그 현실을 미리 인정하는 순간부터 멘탈이 훨씬 더 단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겠구나. 그럼 지금 이 정도 하락, 이 정도 조정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아두는 사람은 진짜 힘든 시장이 와도 크게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시장이 오르기만 하길 바라는 투자자, 항상 행복장, 상승장만 꿈꾸는 투자자는 작게 흔들리는 조정 한 번에도 무너지고 맙니다. 불과 몇백 원 빠져도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가장 바닥 같은 자리에서 손절을 누르게 되겠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에요. 바닥에서 손절했던 분들이 1, 2년 뒤 시장이 회복되면 꼭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냐 이거 리플 왜 이렇게 올랐나? 이거 괜히 팔았네. 그때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지금 얼마나 수익이었을까 계산해보고 그 후에 아쉬움이 밀려오면요. 다시 시장으로 최고점에서 매수하십니다. 근데 슬프게도 그 타이밍은 또 고점 근처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무섭게 반복돼요. 저점에서 공포로 팔고 상승 후에 후회하면서 고점에서 다시 진입하는 패턴들. 이게 바로 멘탈이 없는 투자자가 겪는 끝없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멘탈 유지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고 있으면 좋다 수준이 아니라 투자 심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예요. 멘탈이 흔들리면 원칙도 무너지고요. 원칙이 무너지면 전략이 사라지고요. 전략이 사라지면 결국 시장의 파동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조정이 와도 하락이 와도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이런 마음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게 되실 겁니다. 이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시장이 편할 때가 아니라 시장이 힘들 때 그때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